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님입니다. 저는 시프트업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의미가 있어요. 이제는 좀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제가 그전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먼저 일단 전고점 부근 있죠. 좀 고점 부근에 있어서 이러한 저항선 맞고 주가가 밀렸다가 다시 한번 뚫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봤을 때 이러한 저항선들을 결과적으로 넘어줘야만 얘가 추가적인 상승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구간 내려오고 있는 추세 자체도 오늘 구간에서 완벽하게 돌려줬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제부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 집중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은 만큼 주가가 올라갔을 때 매도 물량도 많이 나올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짚어볼 거니까 지금 구간에서 절대 영상 끄지 마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시가총액이 4조짜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그러죠.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비싸긴 비싸다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유통 주식을 봐야 돼요. 사실상 지금 유통 주식으로만 따지면 시가총액이 7천억입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4조라고 보이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요. 자, 공시에서 이제 상장이 됐잖아요.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에서 의무 보유 확약을 좀 검색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의무 보유를 쳐봤을 때 확약 물량을 어떻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냐? 첫 번째로 외국 기관 투자자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빠졌었던 주된 원인은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도세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라고 일단 첫 번째로 인식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봤을 때는 기관들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입니다. 기관들의 확약 물량 또한 적지 않았어요. 꽤 많은 수량이다. 50%.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뒤로 올라갈수록 확약 물량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3개월 확약 물량이 좀 있어요. 14만 주. 많진 않지만.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시프트업 같은 경우 주가가 많이 빠졌던 이유가 이 확약 물량에 대해서 미확약 물량이 전체적으로 기관 투자자에서 56%가 미확약 물량이었고 외국인은 98%가 미확약 물량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프트업이 상장되고 나서 계속해서 매물이 나왔던 것은 이런 미확약 물량에 대해서 물량이 나왔던 거고, 그 물량이 정리되는 시점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 확약 물량까지 확인했고요. 이제 뭘 봐야 돼요? 이제부터 의무부여 기간이 있는 물량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잠깐 확인해 보면,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 뭐예요? 공모 후에 유통 가능 주식 현황입니다. 자, 우리가 이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하다.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걸 봐야지 세력들의 엑시트 전략을 알 수 있어요. 자, 프리 IPO 때 투자했던, 과거에 투자했던 애들 있잖아요. 그죠? 시프트업에 투자했던 이런 전략적 투자자, 이런 걸 뭐라 그러죠? FI들이라고 합니다. FI. 그죠? 물론 전략적 투자자는 SI이긴 하죠. 지분을 같이 가져가면서 회사의 성장과 함께 들어갔다가 엑시트한 전략인데, 이 친구들이 이 전략적인 투자자로서 들어왔던 애들이 35%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언제 팔 수 있어요? 언제 팔 수 있죠? 바로 6개월 뒤에 팔 수 있습니다. 상장 후에 6개월 뒤에 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비교해서 누구랑 굉장히 비슷하다 말씀드렸죠? 두산 로보틱스랑 굉장히 비슷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 전부 다 보면은 상장 후 6개월 후에 다 지분이 나올 수 있어요. 대주주도 그렇고요. 대주주, 그죠? 대주 그렇고, 그 다음에 SI 전략적 투자도 마찬가지로 상장 6개월 뒤에 팔 수 있습니다. 그쵸? 6개월간 의무 보유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물량이 언제 다 나온다? 6개월 뒤에 다 나온다. 그럼 얘네들은 지금 구간부터 뭐 하겠습니까? 뭐 하겠어요? 하락이 멈췄다라는 것은 바닥을 잡아 놓은 후에 주가를 폭등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1차적으로 바닥은 좀 잡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들에 대해서 물량을 잡아먹으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거래 급락, 거래량, 급락하고 저항 맞고 밀렸고, 저항 맞고 밀렸죠. 근데 이 저항 부분을 결과적으로 67,000원짜리 이 자리를 거래량을 터트려서 먹어주고 있다. 그리고 이 위에 구간까지 물량을 잡아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시프트업에 투자한, 그죠? 이 SI들의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까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이 35%를 가지고 있던 애들이 결과적으로 텐센트 애들이잖아요. 평단을 좀 보니까 평단이 26,000원 정도라고 하네요. 평단이 26,000원. 이 정도에서 3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얘네들 평단의 두 배네요. 그죠? 그럼 지금 이것도 우리가 봤을 땐 비싼데? 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식을요, 매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거래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래량을 말씀드렸고, 제가 눈을 강조하는 거, 상장되고 1년까지 지켜봤을 때 회사의 가치가 어떻게 된다? 판단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 시프트업 자체가 중국 자본이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규제 관련돼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단기적으로 시프트업을 지금 구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기적으로 올라갔을 때 비중을 축소하고 어떻게 하자? 비중 축소한 상태에서 가다가 혹시나 다 조정이 나오면 그때 비중을 확대해보자.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지금 중국이라는 결과적으로 이런 자본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앞으로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보호예수 물량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 확대되는 변동성의 상하 폭 자체가 굉장히 거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 주가가 올라갔을 때 눈에 보이는 저항 구간이 7만 원대 초반 저항이 있죠. 이 구간 7만 원, 2천 원, 7만 3천 원 구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러한 저항선들에서 내 평단에 도달했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비중 축소를 권해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주가라는 것이 상승하고 눌리고 상승하고 눌리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지선과 이러한 저항선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뭐 딱히 상관은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차트조차 기본적인 차트조차 보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확한 지지선과 저항선을 한번 체크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꼭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오늘 구간 종가상 만약에 지금 이 자리를 지켜주고 끝난다고 했을 때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대에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위에 번호 하나 남겨 놓을 테니까 몇 번이죠? 010-9201 6329로 시프트라고 남기셔서 지금 구간 뭐 하자? 전략을 좀 수립하자.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가면 비중 축소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올라갔다 조정받으면 다시 한번 비중 확대, 올라간 비중 축소. 이런 식으로 사고팔고 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회사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유명한 게임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제 생각에는 중국이라는 자본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규제에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규제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계속해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강하게 올라갔다 강하게 빠지면 멘탈이 나가잖아요. 강하게 올라갔을 때는 비중 축소, 강하게 내려갔을 때 비중 확대. 요걸 좀 반복해서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시프트라고 세 글자 남기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 차트 보는 기법 어렵지 않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런 차트 보는 기법이나 이런 부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요.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은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 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